그러면 익힌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익힌 문제 1번입니다. 먼저 1번은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 1이다. 그런데 f의 역함수의 3이 2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죠? f2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 겁니다. 먼저 f-3이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값이 1이 된다는 얘기고, 자,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3이 되겠죠. 연립합니다. 위에서 아래 빼시면 마이너스 5a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b가 1이죠. 그러니까 b 값은 넘겨주시면 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f1 값을 구하래. 자, f1 값은 저기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그냥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5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f의 이 값이 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방금 얘가 1이라고 구했거든.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야. 2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b가 1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연립할게. 위에서 아래 빼면 a 값이 4입니다.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3 값을 구하래.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은 3a 플러스 b입니다. 내가 a, b 값 다 구해놨죠.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어서 12 빼기 7 해서 5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hx는 자, 이놈 전체의 역함수입니다. 자, 얘를 풀어주시면 순서가 뒤바뀐다고. g의 역함수를 먼저 적어주셔야 돼.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의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h의 이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즉, g의 역함수에 f 역함수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f 역함수의 이 값이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g의 역함수의 3을 구하면 되는데 걔도 나와 있죠? 1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역함수를 이렇게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순서가 뒤바뀌죠. 자, 그리고 f하고 f 역함수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g의 역함수에 f의 3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자, f3은 바로 나오겠죠? f3은 누구니?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얘가 2가 나옵니다. 자, g 역함수의 2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 값을 k라고 놓고 나는 이 k 값을 구하면 되거든. 자, g 역함수의 2가 k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gk는 2다. 그럼 g라는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어 볼게. 2k 플러스 4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2k는 마이너스 2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k였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3번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원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끊어보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축이 0이잖아. x의 개수가 없으니까 축이 0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만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도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y의 범위를 구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치역이 얘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누구니? 1입니다. 그러니까 y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은 x 빼기 1이죠. 그러면 루트를 씌우시면 얘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여기도 이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뀐단 말이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 x는 y의 범위로 바뀝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보세요. 이 루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쓸 때는 y는 루트 x-1 얘만 적어주시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f의 3x-1이 6x 플러스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f 역함수의 10을 구하래. f 역함수의 10. 자, 그러면 방법이 그냥 여기서 fx를 구해볼게. 이런 거 구할 때 얘를 t라고 놨었습니다. 그러면 3x는 t 플러스 1이고 x는 3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ft라는 값이 자, 여기 x 대신에 내가 요 놈을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시면 6이 곱해지니까 2t 플러스 2죠. 그런데 4가 더해지니까 6이 될 겁니다. 아, 즉 문자만 x로 바꿔주시면 이 fx가 표현이 되죠. 그럼 난 얘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얘의 역함수는 자, 이렇게 합시다. 얘를 y라고 놓고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죠. 2y 플러스 6 넘겨주시면 2y는 x-6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x 빼기 3 이렇게 나와. 얘가 바로 fx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0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니? 5 빼기 3이니까 2가 나오죠. 그쵸?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fx가 이렇게 나왔잖아. f의 역함수의 10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값을 k라고 놓고 그러면 fk라는 값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fx에다가 k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2k 플러스 6이 10이 될 거고 그러면 2k는 4가 되겠죠? k 값은 2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2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된단 말이야. 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f의 3x-1이 6x 플러스 4인 형태야. 여기에서 나는 바로 합성을 해버릴게. 역함수로 합성을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합성을 해버리시면 얘가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f 역함수에 6x 플러스 4가 3x-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f 역함수의 10이니까 나는 얘가 10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4번입니다. fx가 f의 역함수하고 똑같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fx가 f의 역함수하고 똑같다. 자, 역함수는 원래 fx를 y는 x에 대칭한 놈이거든. y는 x에 대칭을 한 이 놈이 다시 fx가 된대. 그러니까 fx는 그냥 y는 x에 대칭인 함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었어. 그런데 fx 자체가 이 y는 x에 정확하게 대칭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fx야.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을 해도 다시 얘하고 똑같아지죠. 그쵸? 그런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f의 fx. 얘가 x다. 얘는 사실 둘이 합성을 했는데 다시 x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우리가 f의 g의 x가 다시 x가 나올 때 f하고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하고 f를 합성했는데 다시 x가 나와?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즉 f의 역함수가 그냥 f구나.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특별히 1차 함수 같은 경우 1차 함수 fx가 1차 함수 뭐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라고 볼게. 그런 상태에서 이 fx하고 f의 역함수 x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의 대칭을 해도 다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어떤 형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그럼 얘는 대칭 이동을 해도 다시 겹쳐지죠. 똑같이.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도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그러면 y는 x 대칭을 해도 다시 겹쳐진단 말이야. 그리고 특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놈들 중에서는 기울기가 1인 놈 중에서 그냥 y는 x 요런 놈이 있습니다. 자, 1차 함수인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아. 그러면 걔는 분명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그냥 y는 x 이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그냥 탈락이야. 니은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합격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자, 아니면 실제로 그냥 구해보셔도 돼. 얘를 y는 이렇게 놓고 x, y를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하고 얘는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사실 뒤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유리함수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y라고 놓고 이놈의 역함수를 볼 거야. 근데 사실 x를 1로 넘겨주시면 얘는 x, y는 1이라는 놈이거든. 얘는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죠.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이 fx라는 것은 이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 즉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죠.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kx, k-1에 x.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죠. 1x, kx, k 플러스 1의 x. 자, 그 다음 그냥 나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3보다 작을 때가 기울기가 음수잖니? 그러면 기울기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음수가 나와줘야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만약에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즉,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부호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호가 같을 때는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y는 fx하고 y는 x하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놨어.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fa 값을 구하래. 자, 지금 누가 fx냐면 요놈이 fx입니다. 자, fx만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놓게. 그러면 자, 그리고 y는 x가 있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a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b면 여기가 b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안 나와 있고, d면 여기가 d일 겁니다. e면 여기가, e는 아니네, 그치? 이 정도까지 나와 있네. 자, 먼저 fa는 a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값이 누구야? b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누굴 구해야 되냐면 g 역함수에 f의 a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fa 값 내가 방금 구해놨거든. 결국에는 g 역함수의 b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역함수를 여기서 구할 수는 없잖아. 얘를 k라고 해볼게. 그러면 gk가 b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 k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이 g라는 함수에다가 대체 누구를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b가 나올까? 함수값이 b가 나올까? 쭉 g하고 만나는 점을 봤더니 그때 x값이 d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d를 집어넣으면 b가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값이 d구나.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번에는 f 역함수에 g 역함수에 f의 a를 구하래. 그런데 방금 2번에서 내가 이 값을 구해놨습니다. 이 값은 d죠. 그러니까 f 역함수의 d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내가 얘를 m이라고 놔볼게. 그러면 fm이 d가 되는 거죠. 나는 이 m값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누구를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d가 나올까? d를 쭉 봐. f라는 함수니까 요 점을 봐야 되겠죠? 쭉 가보시면 c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는구나. 너가 c구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c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7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재. 자, 이 놈은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고 축은 0입니다. 자, 그리고 y 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3이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봐야 되는데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보기 힘들단 말이야. 지금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y는 x하고의 교점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y는 x하고의 교점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하고 y는 x하고를 연립해서 볼 거야. 그런데 이때 그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4를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3이 4x가 될 거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3, 1, 마이너스. 둘 다 어쨌든 0보다 크네, 그치? 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1,1이고 이 점이 3,3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니? 2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냐면 얘는 분명히 기울기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일 거야. 그쵸?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3에서 1을 빼서 이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 루트 2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